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현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랭킹 업앤다운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탑10에는 지금 한솔 PNS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1,558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한솔홀딩스의 공개 매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위베스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지금 윗골이 달고 있는 패턴에서 연상 도전에 실패하게 되는 걸까 조금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구간에 2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대 주가는 10.7% 상승하고 있고요.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7.5% 오르면서 14,000원대 주가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S&T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LNG 관련해서 오늘 긍정적인 전망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5% 넘어가는 상승 구간 속에서 31,0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집단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게 석유 관련주입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붙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관세를 붙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그러니까 수입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는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000원대로 상승폭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선주 앞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하고 방산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조선주 가운데서 다시 반등 시도 나타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안 좋은 쪽이 2차 전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는 4.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MLC 솔루션이 오늘 괜찮네요. 주가 8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에서는 정치 테마 주단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우헬텍의 주가 보실까요? 지금 13% 넘어가는 급락 속에서 1,000원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거래량과 회전율이 계속해서 최상위권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락하게 되면서 조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약세입니다. 네, 8.8% 하락하면서 이재명 테마주 이번 주 움직임 주목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일단 월요일은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주가는 1,500원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미 반도체가요. 네,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하게 좀 빠지지 않나 싶은데 주가는 69,7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HBM 라인단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 그래도 다운된 분위기 속에서 실적 부분 확인하고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인조위 내놓고서는 주말에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주 금요일에 분석이 나왔는데 성적은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만 일단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매물 부담을 소화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주가는 334,5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보시면은 한컵 라이프케어가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산불 관련해서 올라갔던 테마 주단도 오늘 거의 다 반락입니다. 한컵 라이프케어 주가는 3,100원단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차장고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도 보시는 것은 주가 안 좋습니다.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공매도 재개 첫날 2차 전지주가 많이 밀리고 있고 신저가 종목들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LNF가 대표적인 오늘 신저가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는 6% 초반대의 약세 움직임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6.4% 하락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관세 이제 부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불안석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2차 전지 멘트 많이 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 분석해 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지수 상당히 또 이제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가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죠. 다우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을 또 위협할 만한 수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또 예견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전 세계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저저번 주부터 이제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포트 교체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좀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현재 시장이 이제 또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유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이 최근에 이제 2,600 후반부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중단부가 약 2,530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 부분은 약 2,400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박스권 중단부를 약간은 이탈을 하고 현재 약간은 또 이제 지켜주려는 그래서 이제 밑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중요한 위치에 좀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가 약 650 초반 부근, 그 다음에 상단부가 780 부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코스닥의 위치를 봤을 때 박스권 중단부보다도 더 이제 이탈을 한 그러면서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거의 이제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코스닥 하단부를 이탈을 한 이 이력이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일전에 코로나 때나 혹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즉 시장이 가장 안 좋았었던 그야말로 뭐 이제 뭐 경제 대공황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시장은 이보다 더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냈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위치는 그야말로 시장이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왔었던 굉장히 주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저점에 도달을 할 만한 그런 이제 또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뭐 공매도도 재개가 되고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또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슬슬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단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무언가 이제 또 끌어내리는 역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고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잘 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이제 또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우리가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시장의 순환 속도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야기하는 대신에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주가가 많이 할인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더욱더 순환이 빠르게 될 수 있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또 이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무언가 상승이 잘 나오다가 눌린 종목군들과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눈에 띄거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약간 좀 이러한 의견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방산에 대한 업종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황. 지금 현재 방산의 업황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어떤 이 태도, 계속해서 이제 유럽향에 대해서 이제 지구의 어떤 이 경찰 역할,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자국주의로 완전하게 돌아선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럽이 방위비를 증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방산 업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수주권들을 따내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또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눌리는 구간에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또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적인 눌림 구간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 고점 구간 대비해가지고 20% 이상 하락을 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61선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을 또 형성을 할 만한 위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슬슬 어느 정도는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구간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산주들이 1차적인 눌림 구간에 모두 도달을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우리가 또 접근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반도체 많이 빠졌죠. 반도체 많이 빠졌는데 지금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이고 반드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꼭 잡아가셔야 되는 그런 이제 또 섹터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세계 상호간세 발표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지나가고 나서 바로 고개 틀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지금 바로 또 잡을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레거시 쪽이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빠르게 고개를 돌려줄 수 있는 종목군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RAM과 낸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수급이 또 훌륭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대형주만 볼 게 아니라 레거시 쪽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군들, YC 등등 해가지고 지금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러한 이제 또 상승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놓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낙폭이 상당히 많이 또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를 돌려줄 수 있는 지점에 슬슬 도달을 하고 저점 구간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낙폭이 커지고 있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수급이 저가에 있는 그리고 무언가 이제 또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저는 또 슬슬 종목을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 공략할 타이밍 다가오고 있다고 하네요.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코스닥 상승률 탑10에서는 신라섬유가 올라옵니다. 상한가 들어가면서 1,300원대에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와이스버즈가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상승으로 방향 전환하게 되면서 무려 25% 넘어가는 급등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틱톡 마케팅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네, 이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모멘텀 플레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 지금 생존 신고가 들어오는 종목이 바로 형지글로벌입니다. 형지글로벌이 상한가를 지난 금요일에도 기록했는데요. 추가적인 강세가 지금 독보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19% 넘어가는 급등권입니다. 그 밖에 올라오는 종목에서는 좀 작은 종목들이죠. 골드NS, IM까지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권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면은 모비데이즈 그리고 6일 CNS 올라오고요. 엑시온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덕테크놀로지는 감사 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연 공시가 나오게 된 상태인데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인데 오늘 반등 나옵니다. 강하게 13%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노건 CNI의 주가도 13% 넘어가는 강세권, 크지 않은 종목들이 현재 구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는 종목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은 빠지고 있는 쪽에서는 올림패스가 눈에 띄는데요. 조심스럽게 상패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오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납입비를 또 한 번 변경하게 되면서 자금 조달에 관련해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해결될 줄 알았던 법차손 비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게 되면서 상패 가능성 한번 지켜보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의 성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상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도 크게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0원선 방어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 올랐던 테마 수단이 거의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종묘도 오늘 반락입니다. 지난주 내내 상승했거든요. 오늘 반락하게 되면서 10.3% 내림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E8나 TS, 넥스젠, 소프트센 우선주도 동반된 급락세에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올릭스가 또 올라오게 되면서 바이오 쪽에서 오늘 낙폭 종목들 화게되고 있고요. 코데스 컴바인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10% 가까운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주의 급락세가 오늘 유심히 지켜봐야 될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 오늘 많이 밀리네요. 낙폭 키우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 51,7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점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알테오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알테오젠 시장이 상당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한 부분은 비만 치료제용 주사 제형 플랫폼 개발에 대한 또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SC 제형에 대한 또 이제 시장에서 무언가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더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코스닥 저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스닥은 저가 부근에 거의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코스닥 종목군들은 이제 슬슬 낙폭을 만회하고 고개를 돌려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저가 부근에 도달을 했다 보니까 이 시스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코스닥의 큰형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는 또 큰형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코스닥이 시장의 이 박스권 저가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 그러면서 그 위치에서 또 이제 시스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낙폭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많이 만들어낸 상황에서 저가 부근, 과매도 부근에 도달을 했고, 이제 코스닥 먼저 이제 고개를 틀어주는 종목군이 나오고 있구나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매도 재개 이슈까지 오늘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 전 세계 상호 관세 이야기까지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이 순환이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알테오젠 큰형들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제 코스닥에는 슬슬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알테오젠과는 다르게 그동안에 항상 이제 코스닥에서 또 수급을 같이 받아줬었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이냐? 2차전지 종목군이죠. 2차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에서 무언가 시스템 수급이 들어간다 혹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저가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수급을 받아주는 큰형 섹터였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가를 깨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렸던 것이 저가를 깨게 되면은 조금 많이 위험하다. 요거를 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선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 움직임이 동일합니다. 지지선을 무언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저가를 갱신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 그리고 지지하는 구간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이탈, 지지하는 구간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이탈하는 그림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저가를 깨버렸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깨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전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전과 같은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저가 이탈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또 지지 구간이 나오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항상 이제 또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지지를 했었던 구간이 또 저항 구간이 되어버리거든요. 일전에도 다 같은 패턴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했었던 구간이 저가를 깨버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응이 어느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현재 저가 구간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구간이
목표가가 되는 거거든요. 1차 목표가 저항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가를 이탈을 한 2천 종목군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저가 이탈에 대해서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또 저번 주 금요일에 가장 상승률이 뛰어난 종목이죠. IMT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반도체 레거시 반드시 이제 시장에서 잡아 놓으셔야 된다. 요거를 또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IMT가 SK 하이닉스, HBM 관련된 이슈를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이 반도체 레거시 꼭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 놓으셔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IMT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함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현재 수급을 봤을 때 여기서 또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까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IMT의 모습만 봐도 반도체 레거시 그리고 이제 HBM까지 해가지고 기대감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램, 램드 그리고 이제 HBM까지 해가지고 올해 3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굉장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또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레거시 후속주 IMT 저번 주에 말 듣고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 후속주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금 빠지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또 반도체 레거시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뭔가 대응이 안 됐고 그러면서 현재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또 해칭을 해줄 수 있는 쪽이 반도체 레거시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 또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힌트 얻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레거시는 지난주부터 김형일 전문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만큼 믿을만 주식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노심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